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입니다 625에 전해드립니다. 어제 영상 자료도 다 만들어 놓고 목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네요. 내가 생각하는 머니무브.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금융자산은 좀 부족하다. 이 주가가 오르면 이 좋은 점. 예, 뭐 연기금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고 연금도 좀 두둑해질 것이고 뭐 여러 이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시가총액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주택 기준으로는 한 6,500조. 그리고 그 외에 뭐 농지라든지 다른 것들도 아마 그에 상응하는 숫자 정도 될 겁니다. 뭐 1조 3천억이니 1조 6천억이니 여러 말이 있는데 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니까 지금 2021년 말 기준 네, 아마 지금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동산 합치면 1경 3천조, 1경 3천조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6,500조. 시가총액,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지금 3천조, 예, 아마 3천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3천, 부동산이 6,500, 6,500, 여기 3천. 요 비중이 요런 거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아마 점점 부동산의 가격은 좀에 빠질 것이고, 아마 뭐 금융시장의 주가 총액은 점점 좀 올라갈 것이고 요게 선진국 타입에 맞게 국가별로 보시면 자산 비중에서 한국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더라는 거죠. 아마 선진국을 다른 선진국을 따라서 요 수준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도 금융자산이 한 4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정도까지 뭐 어느 정도 주가도 좀 올라주고 부동산도 살짝 조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선진국 눈떠보니 선진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가열에 가계대출 고삐 재기 시작했다. 이미 지금 서울의 거래량 6월달 한 8천 건 정도 나올 걸로 제가 오늘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가져왔습니다. 8천 건 정도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6월달에 대출을 이마에 받아가지고 산다. 그러면 7월, 8월까지 대출 풀로 땡겨 쓰는 셈이죠. 작년에 대출 이렇게 뭉텅이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총량 규제 바로 들어와 버렸죠. 올해 거래량을 앞당겨서 써버렸다. 그러면 대출 규제는 뒤따를 수밖에 없는 수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대출마저도 DSR을 검토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할랑말랑 했다가 안 했던 것들. 이거 세금으로 때려잡는 방식 아니죠. 세금으로 집값을 억지로 오르는 걸 막지 않겠다. 그 대신 다른 수단들이 많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MSI 선진국 지수 후보군에도 못 올랐다. 아침에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 여전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내가 사고 방송 안 하고 나도 그냥 그런 쪽에 좀 집중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게 한 달에 아이고, 앓는 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주요 은행들 보면 거의 4% 초반, 뭐 4.23%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4.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장 알짜 물건 잘 투자하면은 뭐 어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뭐 대박 나는 물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수익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가장 알짜 중에 알짜. 그것도 대량의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예, 부동산 장기적으로도 크게 수익률, 과거 같은 그런 수익률을 경험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점점 돈을 많이 때려 박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이 생애 소득, 생애 주기에서 소득을 봤을 때 가장 중위 소득, 가장 높은 나이대가 40 초중반이죠. 지금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46세쯤 되죠. 46세쯤 소득이 점점 떨어지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근데 30년, 40년 대출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을 때 좀 애매하죠. 대구일보에서 AI가 자동으로 기사를 써주는데요. 동네별로 북구, 달서구, 수성구 등 주요 지역에서의 거래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신저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외곽이나 오래된 곳이나 가격 빛을 잃는 곳이죠. 사수동 가격 2억 2억 막 극초반 때도 있었습니다. 신저가 나오는 현상, 외곽 아니면 좀 오래된 곳들, 북구, 태전동 이런 거 오래됐죠.
그 외에 요 뉴스 기사가 좀 더 길었는데요. 동네별로 나왔을 때 뭐 30년 차 넘어가는 이런 뉴스들이 신저가가 나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요 기사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 비싼 아파트들, 신고가 나오는 것들, 고점에 근접한 가격 나오는 것들 있지만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은행 대출금리가 4%인데 1년에 올라봐야 5%인데 이거 이 차이 얼마나 먹겠다고. 부대 경비 들어가죠. 돈 묶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쿠팡 좀 응원 사격, 지원 사격 좀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42,600에서 41,000개 수준. 다시 살짝 횡보하는 모양새. 대출 끊기면 물건 거래량은 좀 떨어지고 매물은 늘어나고 그 악순환 반복인데요. 아무튼 올해 대출 거의 다 써간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구의 거래량 2,5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월의 거래량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뭐 증시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근데 증시에 돈이 쏠리고 오르면은 코리아 넘버원 이런 이야기가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부동산이 오르면 저걸 어떻게 잡아조지지? 이런 신문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명확한 방향성 좀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3억 7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송구 거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6억 이상 거래도 6월달 들어서 부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을 이 증시에 박을 강심장은 잘 없겠죠. 근데 ETF 정도라면 해볼만 하겠죠. 그것도 조금 분산한다는 개념으로. 또 아파트 시장에도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저기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웃는 자가 또 누구가 될지 그게 무척이나 궁금한 포인트. 수송구 거래량 전달 대비 늘어나 있는 상태. 실거래 가격 힐스테이트 버머 여기 탑 오브 탑 15억짜리가 몇 년이 지났을 때 하이닉스가 올해 몇 퍼센트 올랐나요? 올해 60% 올랐다 그랬나? 올해 저점 대비 뭐 몇 배씩 오르는 주식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떨어지는 것도 있죠. 자, 이 15억을 돈을 아파트에 넣었을 때 힐스테이트 버머 30억 가는 게 빠를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빌리브 버머 8층 12억 3천. 이건 또 회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네요. 아무튼 6억 이상 거래, 수성구 쪽 거래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방 아파트, 황금동, 이런 것들 맞죠? 좀 층수라도 좀 낮고 뭐 또 향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죠. 너무 커집니다. 뭐 30층 이상, 20층 그 이상 되고 30년 이상 넘어갔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정말 그 아파트 지금 이런 거 뭐 서안 두레 뭐 이런 경우 뭐 6억 천 이러면은 저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려면 한 6억 천 들어가야 되나요? 뭐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뭐 돈도 묻어두고 시간도 이렇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막 코인부터 시작해서 주식 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뭐 빨리빨리 제일 망하기 제일 쉬운 게 빨리빨리가 제일 망하기 쉬운 방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실거래 가격 쭉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갈게요. 월성 협성호표래 7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억 7,800. 좀 선 넘고 그런 시절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그 좋다고 많이 떠들었던 사람이 늘 팔고 가고 갑자기 어느샌가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렸죠. 게시판에서 갑자기 글이 사라져 버리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 모으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순으로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말로써 온갖 심리전이 다 오고 갑니다. 그러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해석보다 사실 그 이면에 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을 쓰고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야, 니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하냐? 집값 떨어진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수익 나는 것도 있지만, 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강조하면서, 니는 무슨 의도로 하냐? 니는 집값 떨어진다고 해놓고, 니가 집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닙니다. 그 입장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를 취합해서 알려드리는 목적. 나중에 또 이 뭐 제가 부동산으로 또 업으로 먹고 살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미래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한때는 이 어떤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요,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회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수익 사업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는 바람에 어, 그래서 망한 건 아니고 다른 일이 갑자기 너무 바빠지면서 중간에 그 일을 정리해버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뭐 수익 사업으로 이것을 전환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정보를 취합하고 알려드리는 목적이다. 어떤 뭐 시장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마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뭐 아주 일부분의 말을 가지고 뭐 꼬투리를 잡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정말 많은 말을 해오잖아요. 제가 뭐 그러면 나를 막 좀 부각시키고 띄우고 싶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뭐 2000, 한 200, 300까지 꼬라박았다가 2400, 막 500 올라오던 이 무렵에 그래도 한국 증시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던졌던 것이 한 2개월, 3개월 전쯤 되지 싶습니다. 음. 그때 이후로 뭐 대선을 앞두고도 앞으로 자산 시장의 흐름은 뭐 증시 쪽으로 좀 더 치중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뭐 드렸었고, 뭐 제 또 아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야기하는데, 뭐 개별적인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전체 큰 시장 방향에서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흘러가는구나. 지금 뭐 본격적으로 개미 군단이, 동학 개미들이 뭐 한국 주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날이 불타고 있는데요. 또 뭐 조정받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이 30년 넘어가는 아파트, 나 1억 있는데, 나 2억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곤혹을 치를 그런 확률도 높아 보이죠. 뭐 집에 뭐 노후화되고 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뭐 투자가 다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거 안 되는 방향으로 한다 하죠. 예, 돈 한몫 찾아가 가지고 뭐에다 떨어 먹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투자 수단 어디로 막 증시나 이런 쪽으로 돈이 갈 것이고, 증권사들은 그런 거 이제 돈 거래하면서 또 수수료도 생길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이 신저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양권 시장 특이 사항 없음. 전세 시장 요거 하나 특이하죠. 이게 자꾸 떨어집니다. 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월세화가 저절로 진행 중인 이 놀라운 현상. 눈 떠보니 선진국. 어, 전세가 점점 사라지나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